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브리띵 김님께서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흔히 북한을 보고 폐쇄적인 사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남과 북이 인민들만 서로 오가지 못할 뿐이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 사람들이 북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만은 마음대로 드나들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남과 북이 똑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는 이겼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만 가지고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탄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삽니다. 어떤 분들은 부탄 GDP는 뭐 북한보다 훨씬 높다고 하죠. 근데 북한 GDP에 대한 평가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352만이라고 하죠. 2019년도에. 그런데 저는 1년에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4,300만씩. 구독자분들 중에 1년에 4천만원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행복지수 1위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부탄 사람들 해외여행 가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부탄에서 벌어가지고는 비행기 티켓값도 벌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1위인 거죠.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벌어가지고는 자비로 해외여행 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꼭 돈을 쓰면서 다른 나라에 가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탄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듯이 북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도 다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부탄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보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DP가 얼마인가를 놓고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면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은 망상인 겁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며칠 전에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출판하신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했고 또 북바로 알기 백문백답이라는 책의 집필을 주도하신 4.27시대 연구원 거기 연구원분도 구속되었습니다. 김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김주석이 살아온 이야기를 서술한 책입니다. 그것도 1945년 조국 해방까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누구의 아들은 어떻게 됐고 누구의 동생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거죠. 히틀러의 나이투쟁도 출판되는 세상입니다. 체제 승리를 말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진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게 되면 그러면 전면개방, 자유왕래 이걸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보는 건 고향에 갈 수 없는 우리 탈북민들이 공통된 심정입니다. 아내와 함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있은 일입니다. 차가 밀려서 지금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길 옆에 아카시아 꽃들이 참 만발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집 뒷산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도 했는데 아카시아 꽃은 달달해 이러는 겁니다. 저도 군사복무 할 때 대원들이 요리해줘서 아카시아 꽃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소둘레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고향은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느닷없이 늘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들과 이렇게 회식 자리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을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 추석부터 우리 탈북민들이 고향 산소에 다녀오는 운동을 벌리자고 했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조용히 산소에만 다녀오면 되는 겁니다. 판문점을 가로막고 있는 유흥군이 승인하지 않겠죠.
고향의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겠다는데 유엔군이 맞게 되면 깨어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38선을 가로막고 있는 유엔군이 불법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그때 이야기하니까 여러 탈북민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에서 승인하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전면 개방, 자유왕래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 주석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조국통일 5대 방침 두 번째 조항에 전면 개방, 자유왕래에 대한 김일성 주석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교시는 북에서 수령님이 유언으로 무조건 관철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고향 방문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주에 내려가서 모내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 5대 방침에 이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장벽 제거와 접촉과 상봉에 장애가 되는 악법 폐지, 이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유왕래 전면 개방의 선결 조건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미사의 평화협정 체결은 꼭 이루어진다고. 왜냐면 북한이 핵무장국이라는 건 미국인 네오콘들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망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도 안 믿을 겁니다. 이제는. 북한이 망한다고 이야기한 얼뜬한 강명도요. 그 강명도가 94년도에 말했거든요. 몇 년 안에 망할 거라고. 그런데 몇 년 안에 망했습니까? 이제는 94년도부터도 이제는 거의 30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장마당 세대, 즉 2030 세대의 변화라는 건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당과 수령을 지키는 인민군이 주축을 이루는 세대는 2030 세대입니다. 그들이 사상이 변했다고 한다면 국경과 군사분 계선을 통해서 인민군 군인들이 물밀듯이 넘어야겠죠. 그렇게 어렵던 고난행군 시기에도 당과 수령을 지킨 세대는 2030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당과 수령을 지키는 세대는 2030 세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도 계속해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적인 악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가보안법도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탈북자들에 대해서 거론을 했죠. 탈북자들도 이번 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그대로 하는 것.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탈북자들이 고향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렇게 김정은 총비서가 한마디만 말하면 그거는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아닙니까? 김일성 주석이 유언이고 현재 최고 지도자도 바라고 있고 판문점에서 불었던 4.5리 봄바람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우리 탈북민들이 고향에 다녀올 날 그날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상학이 부류들, 박상학이 최승훈이 같은 이런 애들이 대북전단 날리고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박상학이 최승훈이 고향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형제들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박상학이 최승훈이처럼 고향에 갈 생각도 없는 애들이 지랄 떨고 있는 거 그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우리 탈북민분들 그런 애들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고향에 다녀올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